엔화의 추락이라. 그래서 쌀 때 쟁여두자. 이 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엔화가 굉장히 싸지고 있다. 기축통화지만 이게 950원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다. 지난번에도 한번 내려갔다. 그러면 950원 밑으로 내려가면요. 이게 100엔에 950원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내가 해외여행을 좀 가겠다. 해외인데 일본을 타겟으로 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있다면 엔화를 사서 쟁여두자는 이야기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내가 일본 여행을 죽을 때까지 몇 번 갈 것인가. 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엔화로 사서 쟁여두면 좋지 않겠느냐. 이 말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지금이 엔화도 계속 떨어지고 봐야 될 시점입니다. 일본 엔화는요. 기축통화입니다. 떨어지겠죠. 나빠지겠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 지위를 회복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게다가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답답해서 엔화가 약세가 되는 거 용인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엔화가 약세되는 거 용인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당장이라도 말입니다. 미국은 제조 미국을 만들려고 그래요. 제조 미국. Manufacture USA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제조 대한민국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조 USA를 만들려고 지금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이야 인플레이션 때문에 용인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용인할 거냐.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용인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엔달러 환율 한번 보세요. 142.596입니다. 1달러에 142.596엔이에요. 이런 적 없습니다. 이런 적 없어요. 이게 엔화가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24년 만에 최저치라고. 24년 만에. 1998년 8월 이후 엔화 값은 달러 대비해서 최저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해요. 문제는 이거보다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142.596원이 아니라 JP모건은요. 147엔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7엔까지도. 그러면 엔화의 가치가 이게 뭐 슈퍼 엔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요. 뭐 킹 엔저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뭐 메가 엔저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올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엔화 값은 아시아 외환위기 수준으로 지금 돌아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앞으로 이게 개선이 될까요? 개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중앙은행이 일본은행이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총재는요. 이거 쉽게 말하면 아베노믹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엔화를 약세를 만들면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낸다. 수출을 많이 해서 그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일자리는 결국 소비의 촉진으로 이어져서 일본 경제가 부활할 거다. 이게 지금 아베노믹스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일본은행 총재도 이 말을 철석까지 믿고 계속 엔저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실제 잭슨홀 미팅에서도요. 그러다 일본은행 총재는요. 세계 방향하고 우린 다르게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전부 다 금리를 같이 올려요. 쉽게 말하면 역환율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일본은 금리 안 올립니다. 지금도 마이너스 0.1%입니다. 외국인들 빠져나가고 있죠. 빠져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나 일본이 이익을 더 많이 내면 더 충분히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은 돈이 빠져나갑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채권 시장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0.244%입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는요 3.362%예요. 3% 이상 차이 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일본 국채 살까요? 미국 국채 살까요? 당연히 미국 국채 사는 거죠. 예, 당연히.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들은 일본 채권 시장에서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안 사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 실제로 외국인 이탈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겠다 이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지금 일본 기업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엔저가 수출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지금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옛날에는 일본 내에서 제조를 해서 전 세계에다 수출을 많이 했다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미국이 지금 일본에게 엔저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던 때 그때 1990년대부터 말입니다. 일본은 세계에다 공장을 많이 짓기 시작했어요. 세계 공장에서 지으니까 거기서 제조를 해서 거기서 팔아. 예, 그러니 엔저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기업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의 엔저와 지금의 엔저는 다르다. 20년 전의 엔저는 쉽게 말하면 일본에게 경상이익을 많이 갖다 줬지만 현재는 경상이익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야마토 정권이 실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말입니다. 2000년에는 엔저가 경상이익의 0.7%를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현재는 기업의 경상이익의 0.4% 올라가는 데 그친다. 그러니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속내에는요. 저런 것도 깔려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쉽게 말하면 이자 부담이 너무 되는 거예요. 금리 올리면. 국채가 GDP 대비 260%가 넘잖아요. 이자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돈 쓸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국채도 보면 평가손이 생기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평가손이 생기니까 이것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일본은요. 엔저 정책을 그것도 메가 엔저 정책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일본 경제는 아마도 말입니다. 나아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게 찔끔찔끔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찔끔찔끔. 그러면 엔저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저는 일본이 엔저 정책으로 못 간다고 보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지금 현재 원엔 환율을 보면요. 지금 964.44 원까지 지금 떨어졌거든요. 이게 어제는요 959.52까지도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950 밑으로 떨어진다 이러면 일본이 결국은 계속 못 버틸 거예요. 저는 금리를 올릴 거라고 봅니다. 금리를 지금은 마이너스 0.1%지만 어떤 시기든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예상도 해보거든요.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다른 정책을 쓰겠죠. 양적 긴축을 하겠죠. 뭔가 시장에서 풀린 돈을 좀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어떤 시기든 할 거예요. 게다가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임기가 내년 4월까지입니다. 4월까지 가면 그다음부터는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950 밑으로 떨어지면 사는 게 좋다. 옛날에는 제가 1000 밑으로 떨어져도 사는 게 좋다 했거든요. 기왕 좋은 거 950 밑으로 내려가면 사서 쟁여두는 건 어떨까. 그래서 일본 여행비로 사용하면 어떨까. 그 이야기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우리가 착착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굉장히 중요한 우리만의 어떤 집단 지성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